서울 강남 학원가를 공포에 떨게 한 마약 음료 사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층 건물에서 10대가 몸을 던지는 모습이 SNS에 생중계된 일도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반년 전부터 꾸민 일이라고 해요. 신종 범죄 형태인데 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까지 손을 댔는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송금이 지연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절차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뭐 계좌 추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의 노하우를 뭐 이 전문화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법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대상 범죄군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조직의 주범들은 지금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지금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러면 우리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사정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미리 한 뭐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특히 이제 ADHD 약물이 집중력 향상을 시킨다고 하여 이게 사실은 좀 오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약물은 아니었으나 그와 같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지금 마약을 탄 우유에다 타가지고 아이들에게 시음을 하게 만든 게 지금 이 사건의 수법이고요. 그 시음을 하게 할 때 아이들에게만 시음을 시킨 게 아니고 설문지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그 설문지상에 부모의 전화번호를 적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개인정보까지 다 빼낸 그런 상태로 벌어진 게 지금 이번에 강남에서 벌어졌던 지금 이제 마약 뭐 범죄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총책, 수거책, 또 제조책, 알바생까지 상당히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조직에 대해서 이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범죄 조직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일종의 다단계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가 일단 매우 어렵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이 어디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 범죄를 저지르자고 무슨 결성을 하는 무슨 어떤 그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을 분담을 일단 한 다음에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게 약물을 전달을 했던 그 여성들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약물의 성분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조직 그 형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그대로 사용이 됐던 일종의 다단계 형태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는 문제는 국내에는 기껏해야 전달책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그 수익으로 인한 것은 다 해외 계좌로 다 빠져나가서 해외에 있는 그 범죄자 이제 그 주범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으니 사실은 국제 공조가 있지 아니하면 사실 이런 수사는 거의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틀림없이 조직이고요. 그렇다면 엠번방 사건처럼 조직 범죄에 적용했던 중한 형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또 다른 문제가 이 음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6명에 대한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좀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좀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모른 상태로 음료를 마셨다면 뭐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음료를 마신 학생 당사자나 또는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꼭 신고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 약물에 이제 녹아 들어간 필로폰의 양이
일단은 주사제로 쓰는 양보다 지금 훨씬 많다는 거예요. 거의 3.3배 정도 되는 약물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약을 마신 분은 치료가 사실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이미 메스메스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에라도 신고를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의료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일단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틀림없이 범죄 공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네. 걱정 말고 일단 본인의 몸 상태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르게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이 마약의 10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정부가 마약류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 모든 학교에서 마약 관련 의무 교육을 10시간은 받아야 한다. 이런 대책 등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방 교육 꼭 필요하고요. 예. 아이들이 본인의 입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시음회를 통해 가지고 마약에 노출되는 건 정말 지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시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0시간으로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마약의 악영향 결국은 뇌가 다 파괴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마약을 몇 번이라도 이제 중독이 진행이 몇 번이라도 흡입을 해서 중독이 진행이 되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단치 않은 그냥 재미나 흥미로 시작해보는 일에 비하여 결국 그 손실은 막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그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면 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방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정부 기관에서 검경뿐만 아니라 관세청까지 오늘 이제 그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해주셔서 천만다행이다. 늦었지만 그래도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 마약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지금 정책의 기조는 매우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청소년 관련해서 마약 관련 10시간 의무 교육 등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마약류를 처방한 투약 정보를 온라인에서 이제 의료 기록 속에 이제 지금 마약이 꼭 불법 마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료적인 처방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마취제도 마약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수면제나 또는 진통제 모두 마약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예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시피 필요 이상으로 무슨 어떤 특별한 암이나 이런 이제 심각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종류의 약물들을 처방을 상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은 이제 그 정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감시를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셔서 관련된 무슨 보건복지공단이나 아니면 식약처나 다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물까지 좀 더 지금 이런 마약류 지정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별로 지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를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SNS 라이브 방송에 담겨서 그대로 송출이 되면서 파장이 상당히 큰데 저희도 조심스럽게 보도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른들이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마치 서로 간에 이제 촉진해서 상호 격려하여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방영을 하고 그걸 또 20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정말 다크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특정한 이제 어떤 사이트 속에서의 우울증 갤러리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영상에 지금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은 꼭 어떻게든 발각이 돼가지고 꼭 엄벌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런 영상물들은 문제는 성폭력
그 성착취물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신종 이제 잔혹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자살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범죄 같으면은 이 범죄를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갤러리 안에서 뭐 예를 들자면 그 로그인을 해서 들어간 회원들 중에 성폭력 사건 같은 게 사전에 미리 발생했던 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경찰이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살을 격려하고 같이 자살 사고를 공유하고 이런 것은 현재 뭐 범죄로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뭐 끔찍한 일이 지금 이제 10대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 뭐 예의주시를 해서 만약에 법이 없다면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이유는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뭐 나름대로의 지금까지의 자살 예방 정책이 효력을 얻어가지고 50대, 60대, 70대는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문제는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10대, 20대의 자살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범죄와 또는 뭐 지금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종류의 어떤 사회적인 촉진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의 이런 어떤 뭐 관리 감독의 그 빈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10대의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정말 뭐 미래를 위해서는 꼭 막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 사망한 학생이 우울증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네. 이 사망 원인과 이 우울증 커뮤니티의 연관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울이라는 것이 꼭 사망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중증 우울증의 경우에는 뭐 소위 이제 그냥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걸 은폐한다고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살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 사고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비밀스러운 SNS에서 서로 간에 사회적인 촉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 누군가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그 실행에 옮긴 영상들 같은 걸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또 감염 효과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이제 우울증 갤러리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 말고도 그 전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지금 피해자 진술들, 주변인들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게 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살 교사 및 방조도 이거 범죄입니다. 그리고는 그중에 일부 남녀가 섞여가지고 성폭력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지금 일부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말 극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더욱 이제 뭐 피해를 만약에 유발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이제 현행법상의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가 꼭 이 뭐 SNS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어쨌든 지켜봐야겠지만 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성이 함께 만나서 극단 선택을 계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후 이 남성이 나는 도망쳤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 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조죄 혐의 적용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뭐 입증이 돼야 될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둘 사이에 나눴던 문자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가려져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살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촉진을 하는 행위들이 범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영미권 국가의 일부 이제 법제 속에서는 간접 살인으로 취급되는 나라도 있어요. 예. 자살을 거의 부추기고 자살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자살을 시키고 이런 그 일을 온라인 속에서 하면 그것 자체를 범죄로서 제가 알기로는 치사 범죄에 형량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외국의 선례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이 사이트에서 일어난 행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좀 입법을 해서라도 엄벌할 수 있고 그리고는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이 있어야 예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온라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우울증 커뮤니티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을 고리로 모인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어떤 위험이 좀 크게 나타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것들을 부추기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서로 면전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신분을 가린 채 서로 간에 마구 자극적인 말들을 올려서 점점 더 극단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 뒤에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이런 이제 SNS 갤러리들은 사실은 폐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컨대 지금 포탈에도 지금 이런 식의 사회에 악이 되는 것들이 만약에 내 포탈 속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마구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면 포탈에도 좀 사회적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는 없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경찰 이 사건이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현재 조사 중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갤러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결국에는 그 갤러리에는 취약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그들을 또 착취하거나 그들에게 또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유저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범죄가 이미 발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예상하게 되고요. 경찰에서는 낱낱이 예컨대 성폭행 피해가 있는지 또 금전적인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마약과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청소년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끝으로 이 10대들이 펜타닐 패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 펜타닐에 대한 중독성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일반적인 마약의 몇십 배이기 때문에 이 펜타닐에는 아주 쉽게 중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펜타닐이 언제 쓰이느냐? 암 환자들에게 진통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진통제인 거죠. 그런데 그 진통제가 주사가 아니라 붙이면은 그걸로 약물이 흡수되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처방이 있는 사람이 구매를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재판매를 하는 일들이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네. 온라인을 몇 번만 클릭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우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펜타닐 패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만 불법적인 마약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허가받고 처방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진통제, 마취제 이런 것들이 지금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지금 이런 약물에 대하여 사실은 유통 구조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